오늘도 혹시 우리 아이 울면서 원에 들어갔나요? 돌아서는 발걸음이 무거우셨을 우리 어머님들을 위해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 우리 아이도 즐겁게 등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킨더부스입니다. 3월이면 엄마도 적응하고 아이도 적응하는 시기인 것 같아요. 아이가 또 다녔던 원을 다니더라도 새로운 친구들, 새로운 선생님, 새로운 교실에서 있다 보니까 잘 지내나 싶다가도 이렇게 적응하는 거를 조금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나 어린 연령일수록 우리 어머님들의 걱정은 더 배가 되는 것 같은데요. 이번 한 달 우리 아이들과 이제 즐겁게 등원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신다면 저희의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어떤 친구들의 경우에는 현관에서는 막 자지러지고 얘 다칠까봐 선생님들 부둥켜 안고 그랬는데 교실 문 앞에서는 이러고서 내가 언제 울었냐는 듯이 들어가는 친구들 되게 많잖아요. 아이도 소셜 포지션이 있답니다. 근데 엄마 입장에서는 우는 그래서, 모습만 딱 맞아. 보고 이제 뒤돌아서느라 이제 발걸음이 맞아요. 안 떨어지시는데 저희도 들어가자마자 어머니한테 다시 전화해서 너무 밝게 들어갔다 전화드리기도 하고 안심시키려고 하는 말인 줄 알잖아요. 난 영상으로 보내요. 그래서 더한 경우는 너무 잘 지내다가 집에 가려고 엄마를 딱 만나는 순간에 다시 울어. 우는 아이들. 우리 엄마는 어머 세상에 어떡하니 너 하루 종일 우는 거 아니니? 맞아요. 엄마를 보면 울컥하지. 그런 마음에 또 우는 경우들이 있기는 한데 엄마들이 너무 우는 거에 좌지우지 안 하셨으면 그렇죠. 좋겠어요. 맞아. 좀 이것도 한때고 시간이 지나가면 다 적응을 하게 마련이고 엄마가 맞아요. 조금 길게 마음을 먹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적응하거든요. 저희는 이제 언젠간 이 아이는 적응하게 돼 있어라는 걸 너무 알기 때문에 이제 넓은 마음으로 우리는 기다릴 수 있는데 엄마 입장에선 하루하루가 전쟁이니까 참 기다리시기가 맞아요. 힘드신 것 같아요. 저희가 우리 아이 원에 적응할 때 엄마가 어떻게 서포트해주면 좋을지 한번 이야기 나눠볼 건데요. 조목조목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첫 번째, 우리 아이들과 헤어질 때는 유쾌하게 헤어지면 좋겠어요. 근데 마음대로 안 되죠. 그럼요. 가장 힘드실 것 같아요. 요즘에 저희는 3세부터 7세까지 있다 보니까 3, 4세는 전쟁이에요. 어떤 친구가 이제 3일 만에 기특하게 적응한 친구 있었거든요. 엄마한테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돌아서서 들어가는데 엄마는 울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엄마가 적응인지 아이가 적응인지 모를 3월이 시작됐고요. 네. 이거는 누구나 한 번은 겪어야 되는 진통 같은 또 맞아요. 그걸 지나고 나면 또 아이는 또 한켠 커 있는 걸 느끼시게 될 텐데 누구에게나 힘든 상황입니다. 그때 유쾌하게 우린 다시 만날 거잖아 라는 희망으로 너의 자리에서 열심히 그리고 엄마도 열심히 지내다 이따 만나자 하는 마음으로 좀 인사를 나누면 아이도 내가 그렇게 위험한 곳에 가는 건 아니구나 하는 마음으로 네. 기간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간혹 어머님들이 잘못 생각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아이가 이제 조금 다른 데 정신이 팔렸을 때 아니면 엄마가 눈에 보이지 않을 때 휙 도망가시는 경우들이 간혹 있으세요. 근데 이제 그거는 아이한테 더 배신감을 주는 행동이고요. 이제 아이랑 엄마랑 이따가 만나자. 즐겁게 유치원에서 어린이집에서 지내고 엄마랑 이따 만나. 라든지 저는 이제 조금 아이랑 둘만의 사인을 한번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어떤 할머니께서 이제 아이 유치원 보낼 때마다 이렇게 구호처럼 오늘도 행복해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이제 들여보시는 경우도 있었고 뭐 서로 윙크를 한다든지 사랑의 총알을 쏜다든지 이렇게 네. 둘만의 사인을 만들어서 네. 유쾌하게 들여보내시면 아이가 아주 즐겁게 유치원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유쾌하게 헤어지자는 건 사실 부모님들의 눈빛이 흔들리는 걸 아이는 나 보게 지금 있어요. 그 말하려고 그랬는데. 네. 저는 늘 얘기하거든요. 잘 지내고 와 이러고 엄마는 눈빛이 막 흔들리면 엄마가 준비가 안 되셨다. 그러면 아이도 준비 못해요. 엄마 먼저 준비하고 그쵸. 헤어지는 게 첫 번째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원에 가기 싫다고 아이가 하더라도 꼭
보내주세요. 네, 맞아요. 차를 태우는 것도 너무 힘들고 아침에 눈 뜨자마자 가기 싫어 가기 싫어 가기 싫어 눈 감을 때까지도 그랬는데 그 얘기를 듣는 부모님 마음은 오죽하겠어요. 알죠. 흔들리죠. 그런데 이 아이는 그게 나는 엄마가 너무 보고 싶고 나는 엄마가 너무 사랑해 라는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아이의 표현에 좌지우지돼서 엄마가 포기하시게 되면 두 번째 시작했을 때는 이 아이는 이미 그걸 알아버렸어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난 또 안 가게 될 거다라는 걸 알아버렸기 때문에 두 번째 적응은 조금 더 어려우시게 될 거예요. 정말 포기 안 하시면 무조건 아이는 해냅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그러면 오늘만이다. 너 오늘만이다. 오늘만은 없어. 그게 더 세지면 세지지 맞아. 줄어들지 않아요. 실갱이를 하시더라도 꼭 와서 왔다가 30분이라도 있다가 가거나 아무리 늦게 12시, 1시가 되더라도 왔다가 가서 이곳은 내가 꼭 가야 되는 곳이구나. 어떻게 해서든 이건 소용없는 일이구나를 알게끔 해주셔야지 아이한테 여기서 져버리면 정말 유치원 생활하는 내내 엄마는 아이한테 지게 될 것 같아요. 엄마 지지 마세요. 할머니 지지 마세요. 또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래 꼭 보내야 된다 그래서 꼭 보낸다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억지로 하시는 일이 있는데 아이랑 타협하는 방법들을 어머님들께서 조금 연구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너무 가기 싫어하는데 그래 그럼 가서 선생님한테 전 블럭 10개만 싸고 집에 가겠어요 말하고 와. 전 이렇게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 그러면 오늘은 인사만 하고 와. 그러면 우리 집에 가는 거야. 엄마 문 앞에 있을 거야. 그러면 문 앞에 있잖아요. 친구들 보고 막 이러면 마음이 또 살랑살랑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 오늘은 그럼 미끄럼틀 3번만 타고 가. 저는 맨날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시간을 늘려요. 근데 그게 정말 좀 효과가 좋아요. 아이들에게 시간이 되게 막연하고 무섭고 엄마가 없어질 것 같은 두려움이 많이 생기는데요. 그때에는 그렇게 구체적인 시간을 조금 제시하시면 좋겠어요. 똥만 싸고 데리러 올게라든지 아이가 이해하는 방법으로 조금 설득해 보세요. 세 번째, 체력 관리를 해주세요. 네. 우리 아이들 은근히 이 새로운 기간에 오면 굉장히 많이 피곤해해요. 맞아요. 네, 우리도 사실 낯선 공간에 가거나 사람 많은 곳에 왔다 맞아. 갔다 하면 좀 피곤하고 피곤하죠. 힘들잖아요. 백화점이 아무리 좋은 곳이지만 좀 피곤해요. 그래서 3월 셋째 주에 엄마들 다 몸살나요. 애만 문제가 아니야. 우리도 마음고생해가지고 셋째 주, 넷째 주에 엄마들 다 몸살나 있어 이미. 우리 아이가 환경이 바뀌면서 나오는 이제 피곤함이 있다 보니까 엄마들이 이 컨디션 조절이 잘 안 돼서 아이가 너무 늦잠을 잤어요. 막 이런 맞아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주말에도 좀 자고 일어나는 것, 밥 먹는 시간, 이렇게 원생활이랑 비슷한 패턴으로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아이가 좋은 컨디션으로 유치원에 왔을 때 더 적응이 잘 되거든요. 특히나 워킹맘들 주중에 아이랑 못 놀아주는 걸 주말에 뭔가 새로운 시도, 새로운 경험을 해주고 싶어서 노력하시잖아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하지만 저는 금요일 오후에 기가하는 아이들에게는 주말 동안 놀러 다니지 않습니다 라는 말을 늘 해요. 집에서 진짜 조금 가벼운 운동이나 산책은 가능하지만 아이에게 또 다른 새로운 경험이나 이런 건 긴장감을 더욱 증폭시키고 그렇게 되면 또 헛쌤이 말했던 그런 루틴들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또 네 번째는 우리 아이 원에서 어떤 활동들을 하는지 좀 관심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피드백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주간기간이나 활동들을 보면 오늘은 누가 좋아하는 종이접기 하나 봐. 오늘은 그림 그리는 날인가 봐. 오늘은 체육 수업 있는데 안 가면 너무 아까운데 이런 이제 아이에게 자극을 주실 수 있고 또 아이가 너무 자신감이 없거나 하면 미리 한번 해보고 나서 아이가 또 갔을 때 그걸 자기가 스스로 해보면서 또 성취감을 많이 느낄 수 있고 자신감이 붙으니까 네. 그런 활동들에 관심을 가져두시면 충분히 많이 아이에게는 적응하는 데 도움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제 원에서 오면 가위질도 하고 풀칠도 하고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이가 자신감이 없으면 이제 원생활 하는데 살짝 위축이 되는 경우도 있고 다른 애들은 저렇게 잘하는데 나는 잘 못할 것 같은데 맞아요. 이런 마음에서 좀 작아지기도 해요. 이제 집에서 휴일에 그런 것들을 아이랑 같이 정말 간단하게 오리기
그리고 풀칠하기, 뭐 점토놀이 같이 손으로 많이 하는 이런 활동들을 좀 해주시면 아이가 원에서도 조금 더 자신 있게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에는 사실 어린 연령 아이들도 원에 가기 시작하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네. 3, 4세 아이들에게는 좀 어떤 더 다른 팁이 있을까요? 한국 나이 3, 4세면 24개월 전후부터 시작이 돼요. 그럼 그때 애착은 사실 다른 것이 아니라 헤어졌다가 다시 만날 수 있다라는 믿음, 엄마와의 신뢰 이런 것들이 더 애착이 되거든요. 모든 기관은 사실 다 달라요. 근데 제가 운영하고 있는 놀이학교에서는 이제 처음에는 엄마하고 아이하고 아이들이 없는 공간에서 1시간 정도 놀다 가라고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그걸 2번 정도 하면 사람과 친해지기 전에 환경에 먼저 익숙해지게 되어 있고요. 그때 선생님들은 사실 이제 살갑게 하진 않아요. 아이가 겁먹기 때문에 그러지는 않고, 많은 영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관에서는 엄마가 옆에 있어도 된다라고 하지만 그렇게 되면 선생님과 아이가 친해지는 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엄마들이 새로운 신입생이 왔을 때마다 엄마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오지 않은 아이는 또 슬퍼해요. 문 앞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유쾌하게 헤어지는, 그때 중요한 건 어머님들께서 아이에게 애착 물건이나 엄마의 물품, 소지품 같은 것들을 조금 주고 이제 기쁘게 헤어지시는 건 좋은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하루 이틀 되게 달라져요. 적응을 하게 되고, 그렇게 적응이 했을 때 오후에 기가 차량부터 태우기 시작합니다. 오전 등원 차량을 태우는 건 욕심이에요, 사실. 왜냐면 가기 싫은 곳에 내가 모르는 차량에 거의 실려가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근데 친구들이랑 형아 누나들이랑 같이 차를 타고 내렸는데 엄마가 있어. 이 차는 세상 좋은 차인 거야. 그래서 기가 차량부터 태우고 내일 데리러 올게 하면 아이가 그 다음 날에도 이 차는 좋은 차인 거예요. 그래서 잘 타고 오는 것 같더라고요. 아이들이 이제 아기 때 대상형 속성의 개념, 사라지면 없어지는 거야 단계에서 문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다가 이거 봐 엄마 있지, 이런 대상형 속성의 개념을 좀 아이에게 이렇게 조금 보여주시는 시간을 가져서 헤어져도 만날 수 있다라는 애착을 생기게 하는 그런 일들을 조금 먼저 경험하도록 도와주시면 그것도 영아들에게는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저희가 또 예전에 찍었던 영상 중에 보시면 기간을 보낼 때 엄마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찍어둔 영상이 있답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오늘 드린 팁으로 3월 한 달을 잘 보내셔서 우리 아이랑 올 한 해 또 행복하게 원에서 잘 지낼 수 있도록 서포트 해주시는 엄마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저희는 또 다음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